남편,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 잠시 출장을 갔던 남편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왼손 약지에 못 보던 반지가 끼워져 있는데요. 여성은 이를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출장을 떠났던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방 가족께서 직접 좀 전해주신 제보 사연입니다. 양 변호사님, 30년 전 우연히 남편과 만나셨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이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나의 정말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그때 남편 짓 했던 사람이 따라와서 결국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를 했고 뭐 없는 시간 만나러 한국에 온다 이렇게까지 뭐 지고지선한 수뇌부를 처음엔 보여줘서 결국 진짜 결혼을 했고 남편 나라로까지 이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아메리카에 가서 잘 알고 있고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요. 그렇죠. 남아메리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막연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정말 입만 열면 거기 가면 수영장 딸린 호화로운 저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내를 맞아준 것은 컨테이너 하우스였습니다. 아,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서 믿고 따라갔더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집을 살림을 차려놓고 있더라. 네, 알고 보니 완전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여성이 따지니까요. 이 남편은 큰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 직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팔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외에도 남편은 사업이 바쁜 적 출근하면서 회피를 했는데 이것도 이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던 시부모님 집에서 매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성이 뒤늦게 사기 결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또 지인도 한 명 없던 외국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혼자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업이 잘 돼서 한국에 뭐 집과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무려 30년 전 남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걸 안 후에 여성도 수차례 이혼을 결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계속 헤어질 결심을 여러 차례 할 때마다 지금 너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고 네가 지금 나가면 넌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올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만 계속 갇혀서 지낸 거예요.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남편의 협박에 이혼을 포기하고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긴 세월을. 자, 어느덧 큰딸은 성인이 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남편이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여성한테 손을 벌리면서 출장을 핑계로 외박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출장을 다녀왔는데 왠지 결혼 반지, 다른 반지를 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왜냐, 왜 다른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냐 물어보니까 행운의 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추장스럽다고, 결혼 반지는 안 낀다고. 근데 여성은 약간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아요. 바람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직감을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얼마 뒤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륜 증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따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60대 남편하고 바람이 난 여성이 20대 젊은 외국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참, 남편이 60대인데 그 바람난 외국인 여성 이게 가능해요? 아, 네, 진짜 딸뻘도 아니고 손녀뻘하고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내연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두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내연녀랑 통화를 했는데 내연녀 너무너무 놀라면서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당연히 몰랐고 60대잖아요. 근데 이 남편을 30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60년대생인데 80년대생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 여자니까 아마 아시아 남성의 그 나이 느낌을 좀 몰랐을 수도 있을 것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부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남편 평생 백수였고 그 남이 60대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놀랍다면서 자기 결혼하려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다 소개를 했고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돈도 빌려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충격받고 내연녀도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그 내연녀하고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이 내연녀의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예. 우리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제보자 사연자분께 그 남편의 얼굴 사진을 좀 받아서 봤어요. 근데 진짜 뭐 되게 멋쟁이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평소에도. 네. 자, 백단이 나와서 근데 야, 세상에 스스로 이렇게 생을 저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네, 여성도 거의 실신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근데 이 남편은 내연녀의 죽음이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죽은 거다, 너가 살인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자녀들 앞에서 여성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당시 대학생 또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도 이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여성은 남편을 신고하고 이혼 신청을 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래 집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을 놀래키고 심지어 엄마 어딨냐 이 아내를 찾으면서 그 욕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진짜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됐는지 한국으로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있고 그 남아메리카에서도 국적이 있는데 또 이 그 아내분이 뭔가 그 재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열심히 남아메리카에서 노력을 해서 한국에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명의를 또 남편 명의로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참 이 제보자에 따르면 참 뻔뻔한 게 이거 뭐 아이들 그 친권이면 양육권 네가 다 가져라. 근데 재산은 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재산은 다 내 거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누가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상황인지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바람피고 폭력까지 일삼은 이중국적 남편, 지금 한국으로 도망친 이 남편 어떻게 해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뭐 교수님부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이 남성의 아주 이 병이 깊다. 기본적으로는 사기꾼이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부인한테나 내언니한테 똑같이 했어요. 뭐 이상형이다, 결혼하자, 집도 크다, 돈도 많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 뭐 딸들도 다 버리고 부인도 내언녀도 뭐 내언녀가 죽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60대 남아메리카에서 사업했던 이 사람 지금도 어디 사인가에서는 또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이혼 소송이 두 군데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아마 등록을 혼인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도 재산들 남편 명의 재산들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요.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JHK님 전형적인 바람둥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상비상님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